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제의 영화 미나리가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네, 어제 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도 어제 개봉 첫날에 보셨어요? 네, 찾아가서 봤어요. 지금 뭐 제2의 기생충이다. 네, 엄청나게 수상 소식이 계속 들리고 그렇죠. 네.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까지 받았어요. 맞습니다. 어. 후보에 오른 것도 되게 네. 영광이었는데 그래서 기생충에 이어서 한국어가 주 대사가 되는 영화가 이제 2연속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타는 네. 이제 진기록이 또 세워지게 그것도 됐죠. 진기록이네요. 그렇죠. 정말. 네. 어제 그 관객은 많이 들었나요? 제가 간 극장이 되게 작은 극장이었는데 네. 거리두기를 감안하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4만여 명 정도 관객을 저예산 영화이고 이렇게 많은 개봉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이제 좀 높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 시간에 미나리 소식을 좀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개봉 전이라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네. 뭐 연기는 어떤지 맞아요. 이런 거 말씀 못 드렸어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주변에 서 있던 뉴스들, 네. 뭐 여러 가지 흐름들만 알려드렸었는데 맞아요. 보셨다니까. 되게 많은 이미 평을 읽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 영화에 특히나 이제 많은 작품 자체에도 많은 호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네. 배우들이 왜 그렇게 연기가 극찬을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연기상 지금 28관왕 최근 업데이트된 수상 기록까지 보면은 윤여정 씨. 네, 무려 28관왕 여우조연상 28관왕이라는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는 윤여정 씨 같은 경우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인 감독의 이게 자전적인 영화를 내용을 다룬 작품이고 이제 한인 이민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감독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이제 아역 데이빗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데이빗의 할머니, 한국에 있는 할머니죠. 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온 할머니 역할을 이제 윤여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요. 정말. 나의 할머니가? 네, 나의 할머니가. 네. 윤여정 할머니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할머니.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왜 공감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할머니 특유의 또 에너지를 간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할머니의 모습을 윤여정 씨가 너무나 잘 연기를 해서요. 아마 이 영화의 웃음과 눈물의 한 90%는 윤여정 씨의 연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막 큰 거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이제 연기상을 휩쓸고 있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마 가슴으로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분석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증이 우리 할머니는 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고 또 그건 특히 이제 우리 동양적인 어떤 우리 한국인의 느낌 할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요? 그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나리라는 작품이 되게 신기한 거죠. 사실은 이 작품을 둘러싼 어떤 국적 논쟁도 아마 그러한 영화의 특유의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거일 수 있는데요. 이게 한국 관객들은 이게 한인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한인의 어떤 한인 특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들의 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전통적인 어떤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읽혀요. 설이나 추석 때 보면 특집극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족 밖에는 엄청난 그 외부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이들이 그렇게 미국 땅에 가서 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수인종이라는 차별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그만큼 더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관객들이라면 아마 이중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보편적인 어쨌든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아마 좀 생각이 깊은 주류 백인들이라면 반성을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을 할 수도 있고 한인 관객처럼 소수 인종의 입장이라면 네. 나도 저런 차별 속에서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았지라는 어떤 공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관객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 반응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인 가족애로 다시금 그 관객들을 하나로 이렇게 감싸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매료되는지를 이 작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그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엄청난 상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네. 바로 1년 전에 기생충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렇죠. 네. 기생충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만 네. 당시 평가들 중에서는 반전. 네. 이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나리도 그런 장치가 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사실은 영화라는 어떤 보편적인 언어의 힘도 있었지만은 이게 어떤 장르적인 굉장히 세련된 장치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그 어떤 스릴러와 반추리의 기법이 있었는데 미나리는 그게 없어요. 정말 전형적인 홈드라마의 틀로 보시면 돼요. 영화가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다만 그들의 한인 가정이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둘러싼 어떤 사회적 맥락들이 다 읽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어떤 투쟁의 과정으로도 읽히는 거고 이들이 느끼고 그 넓은 땅에서 이제 밭을 읽고 그냥 농사를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립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또 뭐 지금 뭐 오스카 얘기 전망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시선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다른 게 맞겠군요. 좀 약간 받아들이는 해법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동시에 미국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동시에 미국적인 이야기다. 그렇죠.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종의 정체성을 아우른다라는 어떤 미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커다란 가치에 대해서 이 영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미국적인 가치를 담은 영화인 거죠. 사실은 오스카는 오히려 지향해야 되는 메시지를 가장 좀 정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거든요. 또 오스카에서도 지금 그 2021년에 오스카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시선들, 맞습니다. 사회적인 맥락들이 관통하고 있는 게 미나리예요? 맞습니다. 작년에 기생충군도 그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작품에 대한 상찬의 이유는 동시대 글로벌 이슈를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경우 이제 두 상류층 가족과 한 빈민층 가정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데 이게 한국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로 관통하고 있는 어떤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충이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다양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차별과 혐오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되고 있는데 미나리 같은 경우 이제 80년대 레이건 시대를 배경으로 그 보수적인 백인 중심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경이 80년대예요? 그렇죠. 왜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미국 아칸소주에서 이렇게 농장을 일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오히려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이슈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자 오스카 또 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생충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상 결과를 예측을 했잖아요. 물론 이 작품상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럼요. 작품상은 그때 감독상만 받아도 정말 대단하다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국제 영화상만큼은
기생충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이 이제 오스카의 국제 영화상이니까. 그렇죠. 오스카의 국제 영화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미나리 같은 감독상도 경우에는 받고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기생충은.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국 영화가 아니잖아요. 미국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영화상 후보에는 오를 수가 없고 다른 미국 영화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연기상인데 이 연기상 분야는 사실 기생충도 뚫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장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나리가 만약에 후보라도 오른다면 그거는 기생충이 이룬 성취에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후보 발표는 3월 15일이고 맞습니다. 시상식은 4월 25일이라고 하네요. 네. 김선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